자, 그럼 많은 분들의 또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보면서 하나씩 고민 해결해 볼게요. 먼저 6412번님의 예림당 살펴보겠습니다. 2,570원에 35% 비중입니다. 아까 살짝 뭐 오프닝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인수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죠. 예림당은 계속 잘 가요. 갭상. 네, 이런 거 우리 소액주주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짧게 먹고 나오자. 근데 여기서 또 지금은 잘 가지만 물릴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분도 수익이긴 합니다. 자, 예림당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인수 관련해서 이 티웨이항공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네. 뭐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다. 뭐 전망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지금은 복합 테마가 엮였기 때문에 이런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미 고려아이언과 관련해서 이미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던 걸 봤기 때문에 이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뭐 부분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또 공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실리게 되면서 이런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여기에 이제 소설가 한강님의 또 그런 이슈까지 더해져서 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시장에서는 일부 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비중도 한 35% 정도 되시니까 최소 3분의 1 정도는 챙겨두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가를 깨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수익을 좀 챙겨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차례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에서 매물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0원이나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한 이 단기 물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세가 단기적인 시세가 좀 무너지게 된다. 그다음에 이 저가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아래로는 매물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들어왔었던 물량이 또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갭을 채우러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전해 전쟁으로 서로 공개 매수가를 계속적으로 좀 높이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이 데노소노 그룹에서 좀 찾고 있다, 뭐 자금을 좀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좀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 그 가격이 좀 밝혀졌을 경우에는 보통은 그 가격 부근까지는 근접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바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고 좀 조정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좀 흔들림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도 좀 마땅히,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수급이 갈 만한 곳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 뭐 혹은 단기 차익을 좀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좀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빠르게 차익을 챙기고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 있는 게 대명소도 시즌 관련해서 들고 네. 계신 분도 있어요. 예림당을 들고 있지만 반대로 네.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개 매수가까지만 좀 들고 가는 걸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좀 밝혀지게 된다, 정말 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실현이 되지 않으면 사실 또 마찬가지로 차익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대명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보시더라도 분봉을 보시더라도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을 좀 보였다가 그만큼 빠르게 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시초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딱 이게 지금 3분봉이거든요. 네. 그러면 장 시작하고 10분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뒤늦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윗꼬리도 상당히 좀 길게,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늘 들어왔었던 물량이 좀 빠르게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로 좀 보기보다는 차라리 충분한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또다시 이런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그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공개적으로 뭔가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익 기회를 주어졌을 때 빠르게 좀 챙기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뭐 바이앤홀드로 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브로드 TD님이 1,200원에 못 팔았는데 너무 도와주세요 이러셨어요. 뒤늦게 좀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예림당이나 관련해서 지금 대명소노 시즌도 그렇고요. 일단 수익 기회 줄 때 빠르게 먹고 좀 탈출하시고 이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매수까지는 그래도 그 가격이 밝혀지면 올라갈 수 있고 거기까지는 좀 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는 짧고 굵게 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문자 여러분들 계속 받고 있고요. 이어지는 사연으로는 3527번님의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쪽 좀 들고 계시네요. 지금 24,000원에 55% 비중 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6월달 이후로는 쭉쭉 빠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상황인지라 뭐 아무래도 이게 뭐 모멘텀을 좀 받아줘야 오를 텐데 그럴 만한 아주 충분한 좀 모멘텀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거래 대금이 안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 네. 거래량 없이 역배열인 종목, 이런 종목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전에 좀 바닥을 다졌었던 가격대 구간까지는 내려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23년도죠, 작년에 지금 16,000원 혹은 17,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좀 받았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가격대 부근에서 일단은 단기 반등이라도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이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낸다면은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조금은 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종목이 실적대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적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이 3,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로 그래도 전년 대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게다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보시면은 매출액도 500억 미만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6억으로 가장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000원, 17,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이중 바닥을 좀 형성을 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비중이 55%나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시기는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비중을 좀 늘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물타기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게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 판매량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애플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뭐 16이 또 나와서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 혹은 애플이 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니면은 사실 이 카메라 모듈 부분, 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뭐 가속되는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또다시 성장을 하게 되려면은 이제는 뭐 자율주행 이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좀 부각을 받았었던 게 이제 퓨런티어를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카메라 모듈과 같이 그다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이 퓨런티어에 대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이래서 좀 같이 동조화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뚜렷한 뭔가 방향성이나 혹은 뭐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물타기는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지금 하방으로 좀 크게 열리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고 일단 애플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을 만약에 탄다고 하면요. 방향성이 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홀드 기다리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527번님께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후기 보니까 굉장히 좀 알차고 감자도 맛있다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드시면서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튜브를 보니까요. 지금 카니님이 제 종목만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꼭 내 것만 빼고 다 잘 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늘 그런 것 같고 우리 무지개님은 도박과 마약 근처는 우리 가지도 맙시다. 근데 우린 주식을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진 전문가님? 주식도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면 이게 좀 도파민이 네. 분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초보분들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매일 핸드폰 보게만 되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도파민을 이제 좀 자극하는 그런 매매를 사실 하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근데 솔직히 단기 투자해야 되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런데 내가 그거에 맞지 않는 그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내가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작년에 혹은 상반기에 벌어놨던 그런 수익금들을 다 잃어버릴 수.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맞지 않는다, 단기 매매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단타장이라고 해서 내가 꼭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푹 쉬거나 혹은 내가 이제 앞으로 정말 중장기적으로 내가 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혹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하시는 시간을 갖거나 혹은 내가 지금 보이는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완벽하게 지금 도강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뭐 공개 매수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한강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낸 수익보다 더 큰 손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승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손익비예요. 근데 보통 이제 단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짧게는 2, 3%, 좀 높게는 뭐 4, 5% 수익을 예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막상 수익이 안 나고 손실 전환이 됐을 때 2, 3%, 4, 5%에서 손절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4, 5% 수익을 보고 또 다른 종목으로 10%를 까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익비도 좀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없다면 내가 진짜 매일 이길 자신이 없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확실한 종목을 차라리 중장기로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우리 올 무지개님 블루엠테 봐드릴게요. 26,000원에 6%.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주가 급락하는 거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임원진들이 주식을 다 매도했어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주가가 사실 이렇게 빠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이런 경우 간혹 있으니까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임원들이 다 뺐다는 건 뭔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불확실성이 있다,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시그널을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전에 좀 선반영 됐으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가져가자 이런 의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선반영이 좀 됐으니 가져가자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기에는 하거든요. 전량을 좀 매도했다는 게 네. 마음에 걸려서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고비가 이제 출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유통을 한 60% 정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바닥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료에 대해서 세론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임원진들이 매도했다라는 게 투심에는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추매가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근데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60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9,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물대도 가장 높게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또 다행인 거는 비중이 6% 정도밖에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 좀 정리를 해 두셨다가 차라리 위고비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게 되고, 또 블루엠텍에 대해서 실적 개선세라든지 뭐 리포트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한번 재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몇 차례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 중에 그쵸. 네, 얘기해 하나거든요. 주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수익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5일 이평선이나 혹은 최저로 봤을 때도 20일 이평선 정도 이 추세가 꺾이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좀 나오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19,000원을 일단 지지 라인을 잡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추세가 추가적으로 좀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차익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오늘 좀 조정을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지금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 임원진들의 매도 이슈로 인해서 투매가 한번 나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말아 올리면서 지금 꼬리를 달아줬다라는 점이 일단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21,000원 구간 장중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체크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또 종목들 원래 좀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주가 좀 빠져나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분께 또 저희가 무지개님 사연 또 전략 잡아드렸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좀 전화 와서 전화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한전선 종목 상담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평단가 비중은 어떻게 좀 지금 구성하고 계세요? 네, 14,700원에 15% 비중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종목 좀 손실권이기는 한데요. 가장 궁금한 거 어떤 게 가장 여쭤보고 싶으세요? 비중이 조금 많아서 음. 좀 올라오는 듯해서 조금 물을 더 탈지 아니면 일부 손절을 해서 종목을 교체할지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조금. 비중에 대한 좀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시네요. 그래도 좀 기간에 대한 여유는 많이 있으신 거죠? 네, 여유는 있는데 요새 또 전선주가 좋다고 하니까 그쵸, 그쵸. 혹시 기대를 해볼까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봐드릴게요.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 4% 강세입니다. 호반 DNA를 심고 나서 대한전선 오른 게 지금 전력망 사업 수주가 8,4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2개나 체결했다. 브라보에서 박수를 좀 쳐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전선 지금 수주가 얘기가 나왔고 좋은 얘기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평단가가 14,700원이거든요. 지금 이 시청자분이 평단가를 조금 물타기해서 낮춘다고 하면 금방 좀 수익 전환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폭을 좀 반납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새로운 공급 계약이라든지 지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수주를 좀 가지고 실적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작년서부터 계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8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거의 1.6조 원 정도 매출액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50억 정도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억이면은 작년에 80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거의 다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310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상했던 영업이익만 나온다고 하면은 이미 3분기 만에 전년 실적을 좀 넘겼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전선주나 뭐 전력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좀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전선주나 혹은 전력 설비, 뭐 변압기 관련주들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고가권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면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큰 상승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대한 상승분을 거의 지금 3분의 2 정도는 반납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많이 축소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방보다는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혹은 상방으로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매수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 없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갭 구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가 되는데 12,000원 정도는 좀 깨지 않는 것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개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1 이평선이 지금 다시 상승으로 좀 상방으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탄력이 붙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매물대도 상당히 높고 이 저항선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14,000원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들으셨죠? 네네. 11,500원, 12,000원은 깨지 않는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확인 먼저 하시고 14,000원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일단 21선이 안착돼서 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좀 저희 많이 드렸길 바라는 마음으로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이렇게 전화나 문자로 햄버거 당첨되신 분들은요, 오후 2시에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70으로 전화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캠트로닉스 좀 살펴볼까 봐요. 7634번님이 31,000원에 6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비중을 좀 많이 담으셨네요. 지금 뭐 21,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고가권에서 뭔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뭐 유리기판 시장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유리기판주들은 오늘 그래도 조금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뭔가 모멘텀 받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캠트로닉스? 네,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91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를 보시면은 이미 125억, 150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분기만 합치더라도 거의 275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가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상승을 좀 크게 보였다가 이미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내려온 자리라서 다시금 이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이제 31,000원에 지금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손실폭을 좀 축소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 업무기 때문에
주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다시 좀 모멘텀을 좀 받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투자 소식이 좀 들려올 경우 혹은 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확실히 받아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물론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TGV 관련된 부분이라서 물론 주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실제로 매출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대감이 더 강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캠트로닉스를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유리기판 관련돼서 뭔가 실체가 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체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한 이슈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더 가고 있다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그래도 상승 나오면 비중 축소해 주세요. 왜냐 비중이 좀 너무 많다라는 걸 계속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너튜브 보니까 아까 전화하셨던 분이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이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하는데 우리 또 이렇게 시청자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댓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화가 좋은 것 같아요. 전화 주세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문자 볼까요? 0810번님이 맥커스 8,000원이고요. 10%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커스 종목을 또 전문가님이 좋아할 만한 차트인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근데 거래량도 별로 없고 차트도 뭐 우하향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이지도 가지도 않고 저는 이런 게 제일 더 답답하던데 네. 전문가님은 오히려 쭉 빠지는 게 안 좋으세요? 아니요. 지금처럼 이제 빠지고 나서 이평선이 좀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져서 뭐 적자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맥커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맥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AI에 대한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핀 메모리.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는 그러니까 로직칩을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 같이 넣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연산을 하고 그래서 이 정보 처리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좀 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랑 그죠 AMD랑 이제 좀 협력을 해서 개발하고 있다. 근데 또 이 AMD에 대한 유통을 또 맥커스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재료기 때문에 다시금 이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여전히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일단은 뭐 50억대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평선이 좀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보시더라도 지금 1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이제 점점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질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두 차례의 급등이 한번 나타났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건드려 준 걸로만 봤을 때도 지금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도 어느 정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지금 다다랐기 때문에 한 번은 기다려 보자.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HBM 밸류 체인이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섹터에 대한 이 투심을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개별적인 이슈만 하나 더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매수도 굉장히 좀 잘 잡으셨어요. 매수가가 8,000원으로 거의 이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타점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변동성을 좀 기다린 만큼 한 번 더 시세를 만들어 주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중도 10%라서 충분히 가져갈 만한 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너무 잘하셨고요. 일단은 기다리면은 기다릴수록 좋은 결과 좀 있을 것 같다. 웨커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응원하는 마음 저희 담겠습니다.